자, 선대들, 미국 간의 김정일, 미국 간의 김정일,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,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. 자, 이 새끼 간첩이 아니야. 죽일 놈이죠, 뭐. 그러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40만 경찰들이 바로 체포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? 이런 거.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되죠, 목사님. 처벌이 아니라 체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해야 됩니다. 그렇죠. 체포해야지. 지금 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네. 정확하게 찬양 고무했잖아요. 그렇죠. 김정일과 김일성에 대해서. 네. 그렇다면 명백하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옳죠. 오늘 이루어지는 이 집회의 모든 영상을 5,300만에게 다 전달해 주세요. 한 놈도 아멘 안 해요. 이거. 전달해 달라니고 국민이 알아야 나라가 살 거 아니에요. 이제 이거 해설을 더 자세하게 해주시는데 네. 이게 전 국민의 5,300만이 모르면 장로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. 법과학자가 돼가지고 이런 것을 개몽 안 하고 뭐합니까 도대체가. 예. 자, 시작하십시오. 예. 이재명이 그걸 하면 되죠, 목사님? 그렇지. 이재명이요? 네, 이재명. 김건희 말고. 김건희 것도 합해서 해, 합해서. 그래서 합해서. 이재명이는 뭐 다 아시다시피 김일성과 김정일의 노력을 또 행적을 폄훼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김일성이는 300만 대한민국의 동포를 죽인 전범이면서 원흉 아닙니까? 우리가 꿈에도 잊지 못할 전범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되는데 그거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. 그 이후에도 우리가 김일성이가 여러 개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웅산 사태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각 모든 장관들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실제로 다 죽였어. 예, 상당히 다 죽었지 않습니까? 그렇죠? 사실은 전두환이가 거기서 부하들, 진짜 아끼는 부하들이 다 희생 죽어가지고. 그렇습니다. 아마 한 70명 죽었을걸. 예. 그래서 전두환이가 사실은 힘을 잃은 거예요. 임 죽인 놈이 김일성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예? 예, 자, 그건 그 정도로 하고. 예, 예. 지금 이 사기치려고 이 야당들이 계속 자기들의 이 속내를 숨기려고 조금 전에 발언한 그 이재명의 네. 당무회의에서 발언한 거. 예, 예. 이런 발언을 비롯하여 주한미군을 철수하라. 찬스가 왔다. 이런 것을 다 덮으려고 속이면서 선거를 하려고 이제 드디어 김건희 백사건까지 이걸 들고 나와서 특검을 하자 해서 완전히 국민들을 사기치려고 하거든요. 네, 예. 왜 김건희 사건을 가지고 사기치는지, 이게 왜 사기인지를 네. 설명하는 거죠. 예, 예. 김건희 특검법은 우리가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. 가장 쉽게 특별검사는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전제로 해서 당해 사건을 검사가 수사를 안 했거나 못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은 총선 전에도 불가하고 이후에도 불가하다.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를 안 한 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김정숙의 여행과 옷값이 될 것입니다. 예, 그 다음에 지금 김건희 여사 그 백 때문에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.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 그랬는데 다음이요. 실제로 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접촉하게 된 것은 두 분이 동양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접근한 것인데 김건희 여사는 15살에 자기 아버지를 여의셨어요. 그런데 이게 최재형이가 그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을 했는데 아버지를 잘 안다고 하니까 경계심을 상당히 해제시켜놓은 상태에서 접근을 한 것이고 본인이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이 대북 전문가다 자칭 하면서 접촉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취임식에까지 참석을 하게 된 것이 다음이요. 최재형이가 김건희 여사를 두 번 만났는데 2022년 6월에 한 번 만나고 9월에 만났는데 6월 달에는 취임을 한다 그래서 향수를 뭐 줬다 그래요.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이제 디올 백을 디올 백인지 디올 파우치인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걸려 있었던 것이죠. 그러니까 손목시계에다가 이제 그 몰래 카메라를 촬영했는데
거기 보면 김건희가 이런 말을 합니다. 왜 가져왔느냐? 저런도 사오시고 왜 자꾸 사오세요? 정말 하지 마세요. 좀 짜증어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. 이건 분명히 우리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무슨 백 같은 걸 가져오니까 대단히 불편하단 말이죠.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짜리고요? 제가 그래서 어저께 백화점에 갔었습니다. 사진 한번 띄워줘봐. 백을 보러 갔었어요. 저거 잠실 백화점에서 저기 안 팔고 건너편에 있는 그 에비뉴에서 제가 갔었는데 뭐 크지도 않아요. 근데 300만 원짜리가 제일 싼 거예요. 파우치가. 모델을 보니까 요거네, 요거? 백? 이거 아닙니다. 이거 아니에요. 이건 고급이에요. 그래서 어제 박영미 사주려다가 비싸서 안 사줬는데 300만 원짜리가 제일 싸요, 목사님. 300만 원짜리. 거기 가서 보니까 그거는 이제 이 백이라기보다도 그냥 파우치니까 좀 허접해요. 허접해. 그 골프공 같은 건 넣으면 딱 맞는. 나는 이게 누비똥인 줄 알았어. 아, 루이비통은 아니고 목사님. 나는 한 5천만 원 되는 가방인 줄 알았어. 아닙니다. 예. 세상에. 제가 볼 때도 허접하다면 김건희에서는 재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저것을 전혀 눈길을 줄 이유가 없어요. 교수님 부인인 이 박연미한테는 사줘도 박연미는 갖다 버리겠어. 저런 거. 버리지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런 걸 사왔냐고. 그 정도 수준은 못 되는데요. 그러나 제가 보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아주 허접해요. 백으로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. 제일 싼 게 300만 원이에요. 디오르에 가서 보니까. 근데 이 친구들이 22년에 2번 만났는데 9월에 만났잖아요. 그랬는데 공개 안 했습니다. 언제 했느냐? 작년 1년이 훨씬 지나서 작년 11월 달에 위사실을 공개합니다. 이유. 왜 그랬겠습니까? 총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특검법과 맞물려서 두 개를 가지고 김건희를 공격하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총선에서 이기려고 한 그런 작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쉽게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다음이요. 근데 그래도 다행히 이 물건은 이 창고에 보관돼 있고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인데 이 최저영이가 그 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한테 10번도 넘게 만남을 요청을 해왔습니다. 계속해서. 그 다음에 백을,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. 김건희 여사가 백을 받았다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최재현이가 백을 떠 넘기다시피 하고 간 것이다. 이게 맞을 것 같아요. 그죠? 떠 넘기고, 우리가 보통 하면 이제 이게 안기고 그냥 튀어나갔단 말이죠. 떠 넘기고 갔다는 표현이 전 딱 맞을 것 같아요. 예. 그 다음에 이 인간이 그 다음에도 김건희 여사한테 왜 그 백을 들고 다니지 않느냐고 수도 없이 책을 했습니다. 카톡으로. 이 말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그거를 사용한 바도 없고 뜯은 바도 없고 대통령실에 보관했기 때문에 최재형이는 계속해서 들고 다녀야 요걸 잡아낼 텐데 그렇지. 왜 안 하느냐? 여러 번 체크를 했다는 사실이에요.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. 아시겠죠? 다음이요. 그러면 우리가 법을 보는데 뭐 이거 시간 때문에 제가 빼는데 다음이요. 김영란법을 간단히 보겠습니다. 8조 1항을 보면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 대상이 공무원이거나 언론인이거나 그다음에 교사만 그 대상이 됩니다. 근데 목사님께서 제가 이전에 교수였을 때 골프채를 150만 원을 사주신다. 그럼 제가 받으면 안 됩니다. 그렇죠?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00만 원 넘는 거 받으면 안 돼요. 받아도 돼. 아니, 안 됩니다. 우리 게 장로니까. 근데 목사님 지금은 됩니다. 목사님 지금은 됩니다. 제가 교수가 아니니까. 예. 아니, 교수라도 돼. 금액 불문하고 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. 금액 불문하고 됩니다. 예. 근데 많이 달라 이 말이지 지금은. 근데 자 8조 2항을 보면요. 직무와 관련하면요. 1항은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일체 100만 원 넘는 걸 받지 말라는 거고 2항을 보면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이 없어도 그 이하의 금품을 받지 말라고 되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놨어요, 제가요. 대학 교수한테 학생이나 부모가 와서 학점과 관련해서 인사를 하면서 50만 원짜리 선물했다. 받으면 돼요, 안 돼요? 안 된다는 뜻입니다. 학점을 고쳐주게 되면 그는 뇌물죄로 처벌받습니다. 그러나 그 전 단계도 하지 말라는 뜻인데 다음이요. 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해서 이 법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
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을 받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죠. 그런데 최재형이가 이 김건희 여사한테 이 백을 줬다고 하는 게 직무와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100만 원이 넘는 것이냐 두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100만 원 넘는 건 맞아요. 그런데 직무와 관련하여서의 그 대목에 해당이 안 됩니다. 첫째, 왜냐? 이 최재형이가 와서 뭐라고 말했을까요? 아, 대통령 취임 축하 목적으로 뭐 하나 조그만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을 거란 말이죠. 그렇죠? 따라서 직무와 관련이 없게 된 것입니다. 그런데 백보양보해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볼 수도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. 자, 교수님. 네네. 너무 길었죠? 문제는 한동훈이가 네, 예.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반격을 해야 돼, 안 해야 돼? 해야죠. 근데 한동훈이가 이거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. 그런 뉘앙스를 비쳤죠. 목사님. 그렇죠. 예. 그게 나옵니다, 한동훈이가. 목사님. 예.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열 받아요, 안 받아요? 열받죠, 목사님, 당연히. 아니, 학자들, 모든 국민들이 다 이거는 선거용으로 사기치려고 대장동 사건, 예? 이재명이 뭔 사건 지금 재판받는 거 이걸 전부 다 덮어버리고 김건희를 이용해가지고 네. 김건희를 가지고 선거를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벌써 속아가지고 요즘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재판하는 거 그거 보도 안 하잖아요. 잘 안 나오고요. 이재명이 북한 친송한 얘기도 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다 덮어버렸어요. 다 덮였어요. 다 덮여버렸어요. 예. 이야. 자, 다음. 시간이 지금 많이 활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최재형도 처벌되는데 마지막이요. 우리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될 것이냐 보면요. 백을 받았다기보다는 떠넘기다시피 하고 갔거든요. 그 다음에 불법 함정 촬영을 했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비난해야 되는데 도리어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게 된단 말이죠. 치밀하게 계산된 야비한 음모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에요. 골방에서 만든 음모다라고 못 볼 바이란 말이죠. 그런데 밑에 보시면 한동훈이 얘기는 뭔가면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한다 이런 애매 말을 한단 말이죠. 그 말은 뭡니까? 대부분의 국민들이 근데 김건희 여사 백에 대해서 아니 뭔가 이게 범법이 아니냐 잘못된 거다 이런 식의 의혹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눈높이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객관적 사실도 어긋나는 것이고 대통령이나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복창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런데 김경원 의원이 한 걸 더 나가서 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로 비교했단 말이죠. 다음이요. 김건희 이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말은 왜 나온다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도 마찬가지로 단두대에 올려놓고 처형하겠다 말이죠. 고통을 주겠다.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, 그러면요? 당연히 김경률에서 징계를 단도대에서 처형할 사람은 김정숙이야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렇죠. 예. 그런데 한동훈이가 동의를 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란 말을 하면서 아니, 동의한단 말이죠, 목사님. 아니, 예. 박연미 예. 저 이쁜 마누라를 김건희 전에게 비방한다면 교수님 어떻게? 이제는 총 하나 사이죠. 그러면 빨리 총 사가지고 빨리 해결해요. 왜 자기 마누라 욕하는 걸 총 사가서 쏜다고 하면서 말이야. 윤석열 대통령이요, 그 김건희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? 선거 때 뭐라고 했습니까? 술집에 줄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, 이번에는 앙뚜아네트와 비슷하다. 프랑스 혁명은 앙뚜아네트의 사치라든지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로이 14세, 16세가 130년 동안 집권하면서 프랑스의 재정을 망친 것이에요. 여러분 잘 아는 로이 14세는 어떤 인간입니까? 짐이 국가다고 떠도는 인간이고 베르사유의 궁전을 친 사람이고 30년 동안 유럽의 모든 전쟁에 개입해서 프랑스의 재정을 파탄낸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? 로이 14세예요. 근데요. 예. 이런 어려운 말 해봤자 못 알아들어 이 사람들. 못 알아듣고 하여튼 한동훈 너 똑바로 정신 차려 이 말만 해요. 알겠습니다. 그렇지. 예. 한동훈, 네. 너 95년도에 시험 합격했지? 그렇지. 내책까지 공부했지? 그렇지. 네?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나올지 않을지라도 그렇지. 기본 정신은 나와 있을 터인데 그렇지.
비대위원장으로서 이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예컨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못한 사실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호도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유우파 많은 우리 국민들한테 아픔을 주고 답답함을 준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회개하기 바라고. 한마디면 다 해요. 네. 내가 너를 그 따위로 가르쳤어? 그 말만 딱 해봐요. 한동훈 내가 너를 그 따위로 가르쳤어? 그래. 직접 가르치진 않아가지고요. 예. 아니 그 헌법학 책 그걸로 다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한 거잖아. 예, 하여튼 뭐 헌법적을 다시 보고 그렇지.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헌신해 주기 바랍니다. 네.